내력벽 철거가 가능하면 우리 재건축 아파트와 리모델링 아파트는 내력벽, 그러니까 집의 안 내부에 있는 벽을 철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대한 재건축과 리모델링 차이가 좀 나는 거거든요. 구조에 대한. 그러면 내력벽 철거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리모델링 사업도 충분히 재건축 사업처럼 사업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행당 대림 31평 보유 가치하고요. 네.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동의서에 동의해 줘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기다리고 재건축을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내가 매수해서 등기 이전 후에 전세 2년 지났고 이번에 새로운 세입자 전세금을 낮추어 계약했는데 네. 상생 임대가 되는지요? 상생 임대가 되면은 계속 보유하면은 양도소득세 장기공제 혜택 보유 기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매도하고 개포동 10억인지 성원 대치 2단지 21평으로 갈아타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으셔서 정리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행당 대림 31평, 리모델링이 나은지 재건축이 나은지 일단 이 부분 궁금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는데 이게 또 상생 임대가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세제 혜택에 대한 질문도 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모두 이제 상관없이 매도를 한다면 개포동으로 또 갈아타기라는 건 어떤가? 이 부분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을 차분하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차분하게 해주셔서 질문을 듣고 질문을 잘 들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행당 대림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네. 추진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에 동의서를 해주고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나은지 네. 추가적으로 기다려서 재건축으로 가는 게 더 나은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네, 그거하고 네. 보유 가치가 있는지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일단은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요. 일단은. 네. 지금 뭐 리모델링을 가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연한 15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갈 수 있지만 지금 재건축은 30년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가려고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요. 지금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 가려면 한 7년, 6, 7년 정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6, 7년 정도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서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을 하면 그때 시작을 하면 재건축 보통 10년 정도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16에서 17년 정도를 잡고 재건축을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기간 대비했을 때 재건축의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 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라는 집을 지을 때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우리 아파트가 250%가 넘어요. 네. 250%가 넘기 때문에 공동주택일 경우에 250% 상향이 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재건축의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추가 증가분, 그러니까 추가로 어느 정도 증가하는 세대수에 따라서 분담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그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가 3,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가더라도 15% 증액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성도 나쁘지 않는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내력벽 철거,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내력벽 철거가 가능하면 우리 재건축 아파트와 리모델링 아파트는 내력벽, 그러니까 집의 안 내부에 있는 벽을 철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대한 재건축과 리모델링 차이가 좀 나는 거거든요. 구조에 대한. 그러면 내력벽 철거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리모델링 사업도 충분히 재건축 사업처럼 사업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하시고 리모델링 추진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뭐 오른쪽으로 가면 왕십리 역세권 개발을 하는 왕십리 역과의 근접성도 가깝고,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지하철 초역세권 아파트이고, 또 주변에 학군도 나쁘지 않는 아파트이고, 또 아래쪽으로 강남으로 접근하기 입지가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봤을 때 향후 가치,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생임대인 조건 말씀하셨잖아요. 네. 상생임대인 조건에 지금 2년을 임대 계약을 하고 지금 다시 재임대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재임대를 주셨는데 이 재임대가 이제 2년이 되면 네. 2년 차가 그 대신 재임대 조건에서 앞선 임대는 1년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임차인이 유지를 하면 되지만 이번에 2년 재임대 지났습니다. 예? 2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으면 재임대하는 요건은 2년을 꼭 채우셔야지 그 이후부터 거주 요건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채우시는 기간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2년을 네. 채우신 이후부터가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재계약할 때는 금액을 낮춰서 계약했거든요. 뭐 5% 증액만 이내이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셨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요건들이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요건이 5% 인상이잖아요. 네. 5% 인상이고 또 기간이 정해져 있죠.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재임대를 하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은 동일해야 된다는 조건, 임차인은 바뀌어도 되지만 임대인은 동일해야 된다는 조건, 뭐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이 조건이 맞으면 상생임대인 조건이 가능하세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생임대인 조건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게 이걸 매도하고 행당대로마다 성원대치 2단지를 지금 가는 건 어떤가라는 질문이시잖아요. 네. 21평. 성원대치 2단지 저는 매도하고 자금이 가능하다면 일단은 가시더라도 지금 임대를 주고 있다면 투자 목적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결국은 내가 갭 투자인데 갭 투자의 금액이 한 2배 정도 차이 나요. 네. 한 2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이 자금이 네.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갈아타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은 최우선 먼저 선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네. 선제 조건이 가능하다라면 갈아타기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근데 갈아타는 이유는 아까 말씀한 대로 행당 대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입지라고 했잖아요. 네. 행당 대림의 입지가 강남 대치동의 입지, 어디가 훨씬 더 선호도가 높고 입지가 좋은 자리예요. 당연히 대치동이 훨씬 더 좋죠. 네. 그래서 입지가 제일 중요한데 대치동이라는 입지예요. 대치동은 또 강남 중에서 우리 성원 대치 2단지 같은 경우는 뭐 학원가와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대치동이라고 하면 누구든 학군을 생각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대치동 학군을 가장 최우선시로 여기잖아요. 네. 그만큼 학군에 대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개포 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네. 바로 앞쪽에 하계울역에서 세택에서 코엑스까지 연계되는 개발이 또 진행되잖아요. 네. 이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도 대치 2단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가 훨씬 더 행당대림보다 좋고 주변 개발부에 대한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대치 2단지 같은 경우는 개발이잖아요. 자체 개발. 네. 개발인데 이 부분에 약간은 물음표가 있는 이유가 이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였어요.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리모델링 단지 중에 가장 선호되는 1등인 리모델링 사업인데 2차 안전성 검사에서 수직 증축,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 건물 수직 증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그 기간 동안 30년을 채우는 바람에 이제 30년이 돼버렸거든요. 리모델링 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재건축으로 바꾸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건축으로 바꾸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개발로 간다라고 하면 기간을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아파트가 용적률이 170%고 건폐율이 174%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건폐율이 12%이기 때문에 재건축하기는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그것만 네. 보면. 근데 우리 아파트가 20평이 가장 클 정도로 초소형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이 이만큼 면적이 있는데 다른 단지는 30평, 20평, 30평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1000세대가 있으면 우리 아파트는 1500세대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면적에. 네. 그럼 조합원 수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더 많아진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이 낮아요. 그래서 최근 말 나오는 게 1:1 재건축 얘기 나오잖아요. 네. 1:1 재건축을 하게 되면 뭐가 부담되냐? 분담금이 부담될 거예요. 네. 분담금. 우리 용산 같은 경우 1:1 재건축하는 대표적인 단지가 있잖아요. 네. 그게 1:1 재건축 당시에 5억 4천, 6억 정도 안 되는 금액이 분담금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분담금이 많아진다는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고 일단은 머릿속에 네. 갈아타기는 입지나 주변 개발 그리고 직접적인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은 투자성 네. 면에서는 대치 2단지가 조금 더 낫다. 그래서 갈아타시기 하는 거는 괜찮다. 하지만 네. 상생 임대인 조건을 또 2년을 다 맞추셔야지 기간이 지나야지만 비과세권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기간은 또 맞추셔야 될 거예요, 아마. 네. 비과세 기간을 맞추셔야 되니까 그 기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시점에도 갈아타기 시점에 가격대가 적정하다라고 하면 한번 갈아타기를 고민해 보셔도 괜찮다.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